자, 이번 영상에서는 조동사 can 요놈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자, can 얘는요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능력이나 가능을 나타내요. I can run fast. 나는 빨리 달릴 수 있다. I can swim. 나는 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능력이나 가능성을 표현하는 게 바로 조동사 can 이놈이에요. 자, 근데 can과 같은 뜻을 표현하는 수거가 하나 있죠.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be able to 동사 원형 요놈이에요. 그러니까 can 대신에 요놈을 써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대화문을 하나 볼게요. We're gonna picnic tomorrow. 야, 우리 내일 소풍 갈 거야. Can you join us? 같이 갈 수 있어? 우리랑 합세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응, 갈 수 있어. 그러면은 yes, I can.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단, 역시 한 가지 유심히 봐두셔야 될 게 이때 can은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거니까 단정적인 표현이에요. 나 갈 수 있어. 나 합세할 수 있어. 자, 이렇게 표현해놓고 다음날 안 간다. 안 나타났다. 그러면 욕먹습니다. 왜? I can. 갈 수 있어. 라고 단정을 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번에는 이런 표현을 한번 볼게요. 지금은 수영을 못하지만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몇 달 지나면 미래에 수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수영을 할 수 있을 거야. 이 표현을 해보려 그래요. 근데 이 표현을 잘 보시면 미래가 들어가 있죠. 지금 수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조동사 will 이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수영을 할 거야가 아니고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어. 능력이나 가능을 나타내는 표현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can 요놈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다 써갖고 I will can swim 이렇게 쓰면 어떨까?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돼요. 조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쵸?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된다 그랬으니까 will 다음에는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돼요. 근데 can 쟤는 동사가 아니잖아. 그죠? 동사 원형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will, can 이런 식으로 조동사를 두 개 연달아서 쓸 수가 없어요. 왜? 조동사의 운영 원칙에 어긋나거든.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 그랬는데 그 원칙에 어긋나거든. 그러면 이때 can 대신 쓸 수 있는 be able to 요 놈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will be able to swim. 나는 수영을 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못하지만 앞으로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뜻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조동사 will 이놈 다음에 동사 원형 be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동사의 운영 원칙에 잘 맞았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이런 표현도 한번 해볼게요. 나는 피아노를 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나는 피아노를 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겠죠. 원한다. 동사 want를 한번 써볼게요. 근데 이거를 I want to play the piano 이렇게 쓰면은 원문하고 안 맞지요. I want to play the piano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피아노를 치고 싶다야. 그냥 나는 피아노를 치고 싶다. 근데 원문은 피아노를 칠 수 있기를. 그래서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 조동사 can을 넣어봤어요. I want to can play the piano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돼요. 왜 안 될까? to 부정사의 운영 원칙은 뭐예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to can 요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can은 동사도 아니고 동사 원형은 더더욱 아니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때도 can 대신에 be able to 쓰시면 됩니다. I want to be able to play the piano. 나는 원한다. 뭘 원해? To be able to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칠 수 있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an의 과거형은 could. 요 놈이죠. can이 할 수 있다. 이런 뜻이니까 could. 요 놈은 할 수 있었다. 과거형이니까. 그래서 my daughter. 내 딸은 could walk. 걸을 수 있었다.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죠. She was born. 그녀가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었다. 오, 이건 좀 무섭다.
그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산부인과 의사가 침대에 내려놓자마자 벌떡 일어나갖고 아기가 걸어다니면 무섭죠. 그죠? 자, 그래서 can은 능력, 가능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뭐뭐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단정적인 표현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will 공부했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형은 could, 뭐뭐 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조동사 could 얘는요 can의 과거형으로 쓰이는 거 말고 독자적인 용도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could 얘는요 can의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냥 독자적인 전혀 별개의 단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아까 했던 대화 한번 볼게요. We're gonna picnic tomorrow. 자, 우리 내일 소풍 갈 거야. Can you join us? 너 우리랑 같이 갈 수 있어? 이렇게 친구가 물어봤는데 가고는 싶은데 내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안 들어. 확실하게 갈 수 있어 이렇게 I can 단정해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갈 수 있기도 할 것 같고 갈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 왜냐면 엄마가 또 동생 돌보라 그랬거든. 4살짜리 동생 기억하시죠? 요 동생 문제만 해결되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동생 보라 그랬는데 동생 보는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갈 수도 있어. 이렇게 표현할게요. 갈 수도 있어. 갈 수 있어. 이게 아니고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유보적인 표현은 또 뭘로 표현하면 될까? 그쵸. 이때 쓰이는 게 바로 could 이거예요. I could join. 나 갈 수도 있어. 조심하셔야 될 거 이때 could 이거는 뭐뭐 할 수 있었다. 갈 수 있었다라는 과거의 뜻이 아닙니다. 그냥 독자적인 뜻이에요. could 뭐뭐 할 수도 있어. I could join. 이 경우에는 내일 안 나타나도 욕 안 먹죠. 왜? I can. 나 갈 수 있어.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can은 갈 수 있어. 이런 뜻이고 could 얘는 갈 수도 있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도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되게 까탈스러운 거예요. 갈 수 있어. 그러면 단정적인 표현. 여기다가 도를 하나 집어넣어. 도. 갈 수도 있어. 완전 얘기가 달라집니다. 갈 수도 있어. 그러면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내는 모르겠다. 그때 가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조심하실 거 말씀드리면 여기서 쓰인 could 얘는 can의 과거형이 아니고 그냥 독자적인 뜻입니다. 뭐뭐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 64강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will하고 한번 연관을 시켜볼게요. will 뭐뭐 할 거야.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단정적인 표현이에요. I will go 나 갈 거야. can 뭐뭐 할 수 있어.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단정적인 표현입니다. I can go 나 갈 수 있어. 자, 근데 would 얘는 뭐뭐 할 텐데 내가 그렇게 할 텐데 유보적인 표현이에요. 동생 보는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갈 텐데 이렇게 유보적인 표현을 할 때는 would 그러면은 could 얘도 유보적인 표현이죠.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할 수도 있어. I could go 내가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유보적인 표현이에요. 굉장히 똑같이 전개가 되고 있죠. will, would, can, could 똑같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지난 영상이나 이번 영상이나 사실은 어찌 보면 같은 내용의 수업이 될 거예요. 자,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날아갈 거야? 그러면 I will fly to you 이건데 날아갈 거야? 이게 아니고 날아갈 텐데 그렇게 할 텐데 유보적인 표현이니까 I would fly to you 이렇게 했습니다. 역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가정법이죠. 왜 가정법이에요? 자, 내가 새라면 사실은 나는 새가 아니지 현실은. 그래서 현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I would fly to you 내가 너에게 날아갈 텐데 사실은 못 날아가지. 현실은 못 날아가지. 그래서 현실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가정법이라 한다고. 그래 너 예쁘다고 가정하자. 이거 예쁘단 얘기야? 안 예쁘단 얘기야? 그쵸. 현실은 안 예쁘다. 옥덜매다. 이런 얘기지.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정법에는 사실과 다른 표현을 쓰기 때문에 날아갈 거야.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보다는
아이고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이렇게 유보적인 표현으로 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요. 우리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번엔 살짝 바꿔서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수도 있을 텐데 이 표현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수도 있을 텐데 위에 거는 날아갈 텐데 지금 나온 거는 날아갈 수도 있을 텐데 능력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는 능력의 의미를 표시해야 되니까 I could fly to you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정법 예문을 보시면 어떤 문장은 would, 어떤 문장은 could 똑같은 문장인데 어떤 때는 would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어떤 문장은 could 이렇게 쓰기도 해요. 왜 다를까? 그냥 이런 차이예요. 한국어를 잘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이러면 would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능력이나 가능성을 표현하고 싶으면 could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내가 부자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이 표현도 다시 해볼까요? 도와줄 수 있어 그러면 can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could 이렇게 쓰시면 돼요. I could help the poor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어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도와줄 텐데 그러면 would 도와줄 수도 있을 텐데 그럴 수 있을 텐데 능력이나 가능의 표현이 들어갔다 could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can 뭐뭐 할 수 있어 단정적인 표현이고요. could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요거는 유보적인 표현 조심하실 거 이때 could 얘는 can의 과거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고딩 때 좋아했던 노래 중에 One Summer Night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거든.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 수도 있어요. 밑줄 친 부분을 잘 살펴보세요.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이 표현은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걸까요? 과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쵸, 과거에 관한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옛날에 당신이 없었으면 나 그때 죽었을 수도 있었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한국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뭐뭐 할 수 있어 이거는 can 뭐뭐 할 수도 있는데 뭐뭐 할 수도 있다 유보적인 표현은 could 조심하실 거 이때 could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can의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자, 근데 이번에는 뭐뭐 할 수도 있었어. 야, 그때 내가 그럴 수도 있었어. 이거는 과거를 표현하죠. 그때, 그 당시에, 과거에 그랬을 수도 있었어. 자, 이건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64강에서 배웠던 거 다시 끄집어내서 대비를 시켜볼 거예요. will, 뭐뭐 할 거야. can, 뭐뭐 할 수 있어. 단정적인 표현이죠. would, 뭐뭐 할 텐데. could, 뭐뭐 할 수도 있는데. 유보적인 표현이죠. 조심하실 거 이때 would, 이때 could 둘 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뭐 했을 텐데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would pp 이렇게 썼었죠. 이 관계를 살펴보면 그 다음 표현이 보이시는 거예요. 뭐뭐 할 수도 있었는데 could have pp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could have pp 이거는요. 그때 그럴 수도 있었는데 뭐뭐 할 수도 있었는데 과거의 표현을 나타내는 거예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 죽을 수도 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던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었다. I could have died. 나 죽을 수도 있었어. If not for you.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I could have died if not for you. 자, 계속 한번 가보실게요. 그때 날씨가 좋았더라면 우리가 그들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구할 수도 있는데가 아니에요. 구할 수도 있었는데 과거에 관한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쓰라고? could have pp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we could have saved them 이렇게 we could have saved them 우리가 그들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자, 이거 가정법이죠. 그때 날씨가 좋았더라면 사실은 날씨가 안 좋았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날씨 안 좋았다.
현실과 반대되는 얘기라고 있으니까 가정법. 우리가 그들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못 구했다는 얘기네. 현실적으로는 못 구했다. 현실과는 다른 얘기하고 있으니까 가정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도 한번 보실게요.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너랑 결혼하는 걸 피할 수도 있었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 왜 너랑 결혼을 했을까? 너랑 결혼하는 걸 피할 수도 있었는데. 자, 과거에 관한 얘기죠. 피할 수도 있었는데 I could have avoided 이렇게 쓰겠죠. I could have avoided. 나 피할 수도 있었는데 뭘? 너랑 결혼하는 걸 marrying you 이렇게 쓰시면 돼요. avoid는요 피하다 라는 뜻인데 뒤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안 쓰고 동명사만 씁니다. avoid 뒤에는 동사가 목적어로 올 때 투부정사를 쓰지 않고 동명사만 씁니다. avoid marrying you 이렇게요. 자, 이것도 가정법이죠.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현실은 사실은 신중하지 못했단 얘기지. 콩깍지 씌워갖고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가정법. 너랑 결혼하는 걸 피할 수도 있었는데 이 얘기는 못 피했단 얘기지. 사실은 못 피했다. 결국 너랑 같이 살게 됐다. 사실과 반대되는 얘기 가정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뭐 할 수도 있는데 could 뭐뭐 할 수도 있었는데 과거에 관한 얘기하면 could have pp 이렇게 쓰는 거예요. 결국 또 단어 공부인 거예요. 단어의 뜻만 정확히 알면 편안하게 쓰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can 할 수 있어. could 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could have pp 그럴 수도 있었는데 과거죠. 자, 너무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했어. 그래서 키가 170인데 몸무게가 150kg야. 근데 정말 인생의 이상형인 그런 여자를 만났어요. 저 여자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너무 사랑해.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직장도 좋으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다정하시고 게다가 저는 키는 또 별로 안 따지니까 키도 괜찮으시고 근데요 저는요 딴 건 다 참아도요 뚱뚱한 건 못 참아요. 안녕히 가세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이래버린 거예요. 실망해서 집으로 터벅터벅 힘겹게 걸어갑니다. 몸이 무거우니까 걸어가는 것도 힘겹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아 역시 살이 문제로구나. 내가 운동해서 살만 뺐더라면 그녀랑 결혼할 수 있을 텐데 밑줄 친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결혼할 수 있을 텐데 I could marry her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가정법인데 어떤 가정법인지 한번 볼까요? 내가 운동해서 살만 뺐더라면 과거에 관한 얘기죠. 안 뺐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그녀랑 결혼할 수 있을 텐데 이건 지금에 관한 얘기예요. 내가 살만 뺐더라면 지금 내가 그녀랑 결혼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뒤쪽은 현재를 얘기해요. 앞쪽은 과거를 얘기하고 이렇게 시제가 섞여버린 거를 우리가 무슨 가정법? 그렇죠. 혼합 가정법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이상형인 여자를 놓치고 나니까 아무도 눈에 안 들어와. 그래서 70살이 다 됐는데 지금도 미혼이야. 이때 다시 옛날 생각을 하면서 중얼거립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살만 뺐었어도 과거 얘기하고 있죠. 그녀랑 결혼할 수 있을 건데 있었을 건데 어느 게 맞을까요? 그쵸 70살이 돼서 회상하는 거니까 과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랑 결혼할 수 있었을 건데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럼 어떤 표현이 맞을까? I could marry her 이게 맞을까요? I could have married her. 이게 맞을까요? 그쵸? I could have married her.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정확하게 해석하고 어떤 해석이 자연스러운지만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 상황에 맞는 표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can, 뭐뭐 할 수 있어. 단정적인 표현. could, 뭐뭐 할 수도 있는데, 뭐뭐 할 수도 있을 텐데, 유보적인 표현, could have pp,
뭐뭐 할 수도 있었는데 과거의 표현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라는 얘기는 사실은 못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난 영상하고 지금 영상 보시니까 어떠세요? 정확한 조동사의 뜻만 정리하시면은 그 뜻에 알맞은 표현 그거하고 매칭만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뭐다? 한국어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연스러운 한국어 해석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차피 한국어도 언어고 영어도 언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을 찾아서 그 표현에 맞는 영어 단어만 매칭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단정적인 표현이야? can 쓰시면 되고, 아이고 내가 저거 살 수도 있는데, 살 수도 있을 텐데, 유보적인 표현이네? could 쓰시면 되고, 아이고 내가 그때 그걸 살 수도 있었는데, 강남 땅 살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과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 could pp 이것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한국어가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즉 모국어 실력이 외국어를 익히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어를 다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한국어 표현들 한 번만 더 찬찬히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쉽게 적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영어도 언어고 한국어도 언어인데 언어 대 언어기 때문에 한국어, 모국어를 기반으로 해서 영어의 표현을 공부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를 한국어는 제껴놓고 영어에만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나라 말에는 가정법이 없고 영어에만 가정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영어에 있는 건 우리말에도 있고 우리말에 있는 건 영어에도 있습니다. 이게 거의 99.9% 그렇게 일치가 돼요. 나머지 부분 조금 다른 거는 그때그때 공부해서 체크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조동사 shall 요놈하고 요거의 과거 형태죠, should 요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이에요.